놀라운 스펙과 매력을 가진 어메이징한 스타들만 모십니다. 놀라운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은요, 올해로 데뷔 33년차, 모델로 시작해 방송, 사업, 너튜브까지 매 순간 자신을 치열하게 연소시키며 믿고 보는 예능인, 믿고 먹는 식품회사 CEO로 자리매김하신 분이죠. 1월 20일 공개를 앞둔 솔로지옥 MC이자 가요광장 홍진경의 2시로 KBS 쿨 FM 역사에 이바지한 DJ 선배님입니다. 홍진경 씨와 함께합니다. 네, 누나,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방송되고 있는데요. 카메라 보시면서 정식으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경입니다. 한 해의 키스터 라디오 이렇게 또 제가 드디어 오게 됐네요. 웰컴입니다, 누나. 근데 제가 밤에 네. 이 감성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톤도 살짝 밤톤으로 누나가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한 번쯤 나중에 네. 한혜 씨 네. 어디 긴 휴가 같은 거 갈 때 네. 어이고. 밤톤으로 한번 제가 그 대타 DJ. 대타 DJ. 여행 갈 때 좀 맡기고 한번 가봐요. 근데 누나가 또 너무 잘하시면은 저희 제작진, 제가 지금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제 자리가 좀 위태롭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경계를 하는 편인데, 누나를 한번 믿고 맡길 수 있지만, 누나 워낙 바쁘시잖아요. 그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해달라고 해도 어차피 못해요. 맞아. 근데 딱 일주일 됐다가 일주일은 딱 좋아. 딱 좋아. 밤에 한번 감성 느끼고 밤 싶으실 때 감성으로. 그럼 한번 얘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아이고. 아니, 원래 엄청 바쁘시기도 하지만 일단 일찍 주무시잖아요, 누나. 이 시간이면 항상 맞아요. 주무실 때 저 아닌가요? 지금 딱 자려고 누워갖고 이제 그러니까. 잠들랑 말랑한 그런 시간인데 아유. 오늘은 이제 옥탑방 촬영 끝나고 끝나셨구나. 네, 좀 정신 좀 차리려고 목욕탕 좀 갔다 왔어요. 아이고. 이 시간에 씻고 왔어요. 이 시간에 스케줄 하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지금 누나 집에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어디 가 있을 때도 없고 그래서 네, 깨끗하게 깨끗하게 몸과 목욕제기 하고 마음을 왔습니다. 목욕제기 하셨고. 네. 또 대타 DJ 해준다고 하니까 또 작가가 갑자기 당장 휴가 가라고. 지금 얼마나 지금 방송에 또 갑자기 뭐 당장 휴가를 갑니까? 휴가 5년 동안 안 갈 거고. 아니, 일단 내일도 저희 봐야 되잖아요. 내일 또 솔로지옥 제작 발표회가 또 있고. 맞아요. 일찍 주무셔야 내일도 되는데 만나죠. 와주신 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누나. 아이고 우리 한혜 씨가 또 하는데 네. 진짜 아유, 정말 당연히 와야죠. 이렇게 정말 누나가 따뜻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 또 후배를 위해 또 그것도 청취율 조사 기간에 와주셨는데 프로그램 2개나 하셨었잖아요. 네네. 저는 청취율 조사 기간이 너무 짜증나서 그만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2번밖에 못 겪어봤거든요. 그놈의 청취율 조사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건지 왜 그러는 거예요? 1년에 4번. 그러니까 1년에 그냥 상반기 하반기 2번만 해도 되잖아. 나 너무 동감합니다. 네, 왜 누나. 이렇게 많이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전화 받는 분들도 다 귀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묘하게 지금 우리 네. 제작진이 너무나 공감하는 듯한 표정을 좀 네. 줘가지고. 그리고 낮 시간에 이제 유선 전화로 하잖아요. 그쵸. 그럼 그 시간에 집에 계신 분들이 연령대가 다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이. 그럼 그분들 취향에 맞는 것들이 좀 높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와, 나 이런 또 청취율에 관해서 이렇게 모바일로도 전화를 하나요, 요즘엔? 요즘에 어. 모바일로도. 그래도 전화 기반인 거 바뀌지 않았어요. 음. 그리고 어떤 걸 듣는지 이제 말로 얘기해야 되고 전화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좀 쉽지가 않죠. 왜 이렇게 자주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것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공중파 방송들도 거의 매번 시청률 조사를 하긴 하니까. 그렇죠. 그건 그렇죠. 이렇게 사실 누나가 이 청취율 조사 기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이 청취율 조사 시스템에 관한 조금 일가를 조금 해주셨고. 뭐 그렇더라도 우리 또 수뇌부 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제가 너무 주제 넘게 떠들지는 않겠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뭐 저희는 네. 3개월 만에 한 번씩 큰 시험을 치르는 기분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안 하는 게 어디예요? 맞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맞습니다. 쫄깃쫄깃한 게 아직까지는 저는 견딜만 하고요. 네. 그리고 12시랑 2시 또 라디오계에서 굉장한 또 프라임 시간이었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밤 라디오도 그래도 누나가 좀 어떻게 잘 어울리실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예전에 밤에 라디오 한 적 있어요. SBS에서. 그래요? 10시부터 12시에 정재영, 홍진경의 뮤직 파워. SBS에서 하셨었구나. 정재영 씨랑 더블 DJ 했었고. 이 시간이랑 같았었네요. 네네네. 그럼 낮하고 밤하고는 좀 어떤 느낌이 달라요?
그때는 진짜 생활 패턴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라디오 끝나고 집에 바로 가면 되는데 네. 정재영 씨가 집에를 안 보내요. 노는 아이고. 거 좋아해요. 아, 그럼 또 이제 또 샴페인 좋아하시고. 옆 방송 DJ들도 네. 똑같이 12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항상 모였어. 모여가지고 수다도 좀 떨고 가셨군요. 놀다 갔어요. 아이고. 집에 바로 안 갔어요. 항상. 그때도 일찍 주무셨나요? 아니죠. 그때 이제 해 뜨는 거 보고 잤죠. 어떻게? 그래서 무너졌구나. 무너졌어요 그때. 지금이라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때 건강이 많이 해쳤고 건강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도 되찾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아니 그리고 또 예전에 한 인터뷰를 보니까 인생의 전환점을 꼽는다면 라디오라고 또 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터닝 포인트가 된 게 좀 궁금한데. 라디오로 일단 방송을 많이 배웠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돈 받으면서 방송 학원 다니는 느낌? 돈 받으면서. 이 학원이잖아, 방송학원.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또 인간관계도 굉장히 폭넓어져요. 그 게스트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하다 보니까 음악도 많이 듣게 되고. 그렇죠. 여러모로 방송의 그 실력이 좀 늘 수밖에 없는 좋은 학교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하기 전과 하고 나서 그 말빨이라는 게 많이 좀 달라졌었고. 저 너무나 동감해요. 그리고 굉장히 좀 팬분들도 깊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제 라디오 듣던 팬분들 아직도 연락 남아 계시죠. 남아 계시고 그게 되게 좀 진한 정 같은 게 이렇게 소통하는 게 직접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진하게 느껴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혜 씨도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솔로 지옥 할 때 한혜 씨 이렇게 멘트를 들어보면 너무 멘트가 좋은 거예요. 그래요? 네. 누나 제가 라디오 시작 전에 촬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보다 한 6개월 전부터 멘트가 왜 이렇게 좋지? 6개월 전부터. 버릴 말이 없는 거야. 아닌데 라디오 시작 전에. 물론 시작 전부터 좋았지만 더 좋아져서. 더 좋아져서. 왜 뭐지 했는데 역시 라디오 덕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로 지옥 할 때는 라디오를 안 하고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좋았는데 네네네. 하고 나서 더 좋아졌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네네. 넘어가도록 하고. 되게 집요하시네요. 그냥 아까 넘어가도 되는 걸. 미안합니다. 그래 정확히 짚을 건 짚어야죠. 자기 칭찬해 주는데. 그래도 안 겹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알겠어요. 아니 근데 라디오 할 때 드라마 섭외로도 연결이 됐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때 그 별에서 온 그대, 푸른 바다의 전설 작품 쓰셨던 박지은 작가님이 항상 글 쓰실 때 제 라디오를 켜놓고 있으셨대요. 그래서 제 라디오 들으면서 홍진경이랑 꼭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섭외하러 오셨었어요, 방송국에. 그러니까 확실히 사실 방송에서 보여지는 것과 또 이렇게 라디오에서 조곤조곤 말하는 누나의 느낌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지점을 좀 봐주신 거겠네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예능 나올 때 톤이랑 라디오 할 때 톤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근데 맞아요. 항상 똑같은 일관된 이미지가 아니라서 뭔가 좀 또 저런 톤이 있네라는 새로운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는 매체인 것 같아, 라디오. 아니 제가 지금 느껴요. 사실 이게 가까이 있지만 또 라디오 음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또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이어폰 끼고 지금 누나 목소리 듣는데 누나 심야 라디오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그래요? 나중에라도 생각 없으십니까? 아니요. 근데 K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 10시부터 12시 시간 딱 좋은데. 안 돼요. 일찍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나 건강을 위해서. 맞아. 건강을 위해서 안 될 것 같고. 계속 작가님이 계속 휴가 가라는데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르투카 이런데 좋던데. 포트와인도 있고 그렇죠. 일단 너무나 환영 많이 해주고 계시고 양윤빈님께서 매일 너튜브로만 보던 진경님이 한 키라에 나오다니 대박. 섭외력 뭐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공주님께서 저 공부왕 찐천재 구독자인데 여기서 만나니 신나요? 라고 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몇 개 좀 읽어주시죠. 휴밍님 거부터. 솔로지옥 직설킹과 포장킹의 만남이라고. 제가 직설적인 발언을 하면 항상 뒤에서 포장해 주시죠. 저 포장러가 몇 명 있죠. 저하고 규현이 형이 좀 포장 담당, 또 직설 담당이 몇 명 있는데. 아니 근데 규현이도 나름 직설을 하다가 작가님 눈치를 보고 끝에서 포장으로 끝내더라고. 비겁하게. 아름답게 좀 방송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치. 저희가 사실 너무 솔직하게 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방송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죠. 맞아요. 그리고 한혜님도 홍진경 라인이셨나요? 정현우님이. 뭐 라인이 어디 있어요? 같이. 저는 유사 홍 라인이죠.
사실 제가 또 창영과 닮은 꼴이기 때문에 항상 친근함을 좀 느끼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또 글이랑 같은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누나의 항상 이런 맞아요. 그 두 사람은 누나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맞아요. 칭찬밖에 안 하고. 저도. 그래서 항상 누나의 좋은 점만 저는 듣고 있죠. 아니 원래 그리가 음. 1월 말에 이제 전역해서 네. 그냥 가기로 했는데 네.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바로 촬영을 들어가야 된다고. 네. 그 촬영 저랑 같이 하기로. 그래? 그 친구가 나오자마자 바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전역하는 당일날 스케줄이 3개던데. 세상에 뭐 도대체 얼마나 해병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가서 짜장면 사주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그날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바쁜가 봐요. 네. 아주. 먹장님께서 홍진경의 가요광장 진행하실 때 매일 출석했어요. 홍반장님 토요일 코너 당첨돼서 선풍기도 받았답니다. 못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들으셨던 분이 또 지금 계속 네.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KBS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네. 쭉 들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 바뀌기가 힘든데 또 이렇게 간혹 또 환승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라디오의 매력이 있어. 맞아요. 네. 간장게장님께서 네. 저 진경님 만두 사랑하는데 만두 대모님이 오시다니 너무 감동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고객님. 만두 대모님이라는 이런 표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밑도 끝도 없네요. 만두 대모님. 만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부르신 것 같아요. 예. 또 닉네임이 간장게장님이라. 만두 얼짱님, 뭐 만두 대모님, 뭐 그냥 다 갖다 붙일 수 있죠. 간장게장님이라 항상 이런 음식에 관련된 아. 문자를 자주 보내주시는 분. 저 기억을 하는 분이라서. 그러시구나. IMG님께서 진경님 니트 어디 거예요? 패션 소화력 미쳤다라고 하시는데 요즘 항상 인별그램에도 그렇고 이런 옷 정보들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네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좀 KBS 스타일로 이거는 정보 전달이 가능할까요? 맞아요. 이거 브랜드 얘기하긴 그렇고 네, 이게 북유럽 브랜드예요. 북유럽 브랜드. 네, 제가 요즘에 약간 북유럽 쪽 감성에 꽂혀가지고 네. 그쪽에서 만든 옷들이랑 브랜드를 좀 자주 입어요. 기본적으로 누나는 또 유럽 감성 사랑하시잖아요. 예전에 댄스도 좀 그렇고. 유럽 감성 사랑하죠. 오늘 스타일도 북유럽으로 네. 조금 이렇게 코지한 네. 느낌으로. 요즘 북유럽 감성이 좀 시크해요. 네. 그러면은 스타일도 계속 좀 그런 북유럽 스타일로 좀 요새 유지를 하시는 겁니까? 이 브랜드는 한국어로 직역하면은 우리의 유산이라는 브랜드예요. 그래요? 어떤 브랜드인지 갑자기 너무 궁금하네. 그 영어로 하면은 이제 나올 거예요. 우리의 유산.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짧게 얘기했는데도 너무나 편안합니다. 확실히 선배님이 오셔서 그런 것 같고 계속해서 홍진경 씨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질문, 목격담, TMI 제보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우리 BTS의 진 씨가 최애라는 딸 라엘 양에게 남창희 같은 남자를 만나면 좋겠다 우리 하셨던 홍진경 씨께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자번호 샵8910 장문은 100원 단문은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참 창희 형 저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형인데 공교롭게 누나를 이 시점에 좀 모셨습니다. 지금 KBS 쿨 FM 남자 DJ 프리패스 상이 있어요. 네네네. 저희랑 좀 비슷한 이제 남창희 한해 있고 또 조정식 아나운서. 비슷하다 셋이. 셋이 좀 이렇게 느낌이 비슷해서 비슷하다. KBS 쿨 FM 프리패스 상이라는 좀 진짜 친한 동생들이야 다 정식이도. 그래요? 네. 정식이 형이랑도 좀 친하고. 네. 그래서 지금 닮은 꼴 셋이서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목요일 날 창영 라디오 모입니다. 그래요? 재밌겠다. 그래서 외모 대결을 좀 하기로 했는데 일단 외모 대결을 앞서서 누나도 뭐 셋 다 아는 동생들이고 좋아하는 동생들이니까 알고 지낸 세월 뭐 사적인 감정 이런 거 빼고 오직 얼굴로만 가장 잘생긴 사람 한번 뽑아주시죠. 남창희, 조정식, 한해 중에 네, 3명이서. 일단 창희는 아웃이고 너무 긴장감 없이 빨리빨리 노래도 안 끝내고. 끝났는데 창희 형이 아웃이 창희는 됐고요. 아웃이고 정식이랑 이제 한해 정식이와 한해의 매력이 다르네. 근데 그래요. 그럼 나는 굳이 뽑자면 네. 근데 얼굴로만 하지 말고 그냥 이미지랑 전체적인 거 다 느껴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건 결국 다 그런 거니까. 그럼 난 한해. 이게 지금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식이 옆에 있었어도 한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정식이는 뭔가 착하거든요. 착한데 너무 눈물이 많아. 이유가 조금 뭔가 술 한잔 들어가면 질질 짜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약간 잘 울어.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울어. 너무 감성적이구나. 너무 감성적이야. 그래서 누나가 봤을 때는 너무 약해 보이는구나. 약해지면
보약 좀 한 채 지어줘야 될 것 같고 너무 좀 감성적인 건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구나. 근데 한 해는 네. 뭐 좀 아주 담백해. 그렇다고 뭐 이렇게 약하지도 않고 너무 또 뭐 너무 뭐 마초도 아니고 네네. 부드러운 남자인데 세상에. 그러면서도 강단이 있으면서 와. 거기다가 음악을 또 하잖아. 거기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인 거야 음악은. 네. 그래서 좀 더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 아유 정말. 물론 다 매력 있지만. 아니 누나가 네. 정말 이게 이유도 이렇게 열거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지점이 있는데 제가 외모 대결 물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일단 외모만 봤을 때는 약간 정식이가 1등인 것 같긴 해. 외모만 봤을 때. 근데 걔가 눈물이 많아. 나 그게 너무 약간 좀 쟤 왜 저러지?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외모 대결이긴 네. 한데 기본적으로 정신이 키도 크고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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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그리고 걔는 일단 유부남이야. 거기서 일단 마이너스 70점. 마이너스 70.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 저도 두 형님들과 지금 외모 대결하는 게 좀 지쳐 있는 하기도 전에 좀 지쳐 있는 상태인데 소소한 위로. 근데 주셔서 셋이 외모 감사해요. 대결 너무 재밌겠다.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와, 하겠습니다. 누나 네. 또 결과도 알려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번외로 하나만 더 여쭤봐달라는 또 요청이 있는데 네.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 패스하셔도 됩니다. 네네. 박명수, 윤정수, 하하. 저희 또 KBS 쿨 FM 우리 선배님들 한번 또 외모 대결 한번 가야죠. 와 이거 너무 박명수, 윤정수, 하하. 일단 박명수 아웃. 아웃. 일단 네. 아웃 하나 하고 갑니다. 일단 하나 떨구고 가고요. 떨구고. 자 윤정수 하. 네네. 이거는 뭐 매력이 너무 다르네요. 이거는 보나마나 하네요. 그래도 하하가 되게 매력 있어. 굉장히 매력 있죠. 세 분 다 매력 있지만 세 분 다 매력 있지만 하하죠. 이건 좀 별로 고민이 많이 안 되는데. 예. 근데 아까 결혼해서 좀 많은 감점이 좀 있으셨잖아요, 누나. 예. 공교롭게 정수영님이 최근에 좀 결혼을 하셨습니다. 아무 상관 없어요. 최근에 했건 안 했건 뭐 옛날에 했건 아무 상관 없어. 결혼을 뭔 안 하는 상관이야. 결혼을 안 윤정수가 하셔도 상관없어요? 최근에 했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혼 윤정수도 아니다. 결국에는 1등은 하하씨로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 하하는 이렇게 셋이 대결한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뺀 분이 한 분 계세요. 또 선배님 중에 이현 선배님 계시거든요. 빼야죠. 빼야 돼요? 그분은 어디다 넣겠어. 제일 출중하신데. 그렇죠. 그럼요. 그럼 하하 이현우는 이현우 선배님이. 그렇지. 외모 대결은 이현우가 1등이고. 1등이지. 알겠습니다. 현우 오빠가. 이렇게 너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주신 표까지 반영해서 KBS 쿨 FM 미남 대결 한번 공정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또 의미 없는 외모 대결에 소중한 한 표까지 행사해 주신 홍진경 씨 보답으로 제가 웰컴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조금 이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밤 라디오에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PD님 음악 주세요. 한국인 최초 베네땡 화보 모델로 대서특필되며 패션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던 홍진경도 비긴즈. 예능 대부 이경규가 일찌감치 알아본 우수저로 가만히 있는데도 기운이 웃긴 연예인 국민 MC 유재석 웃음 버튼 등급. 지식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만든 공부한 찐천재 채널로 1차 방정식부터 경선식 영화 암기법, 역사, 인물 공부 등등 늘 도전하고 나아가는 학구파 정신으로 구독자 178만 명, 누적 조회수 4억 2천만 뷰 돌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국 찍고 북유럽까지 K푸드 알리게 진심인 김치 CEO. 현재 옥탑방의 문제아들 도라이버 솔로지오까지 어떤 프로에 나가도 출연료 그 이상을 해내며 믿고 보게 만드는 천재만재 MC. 웃기지만 우습지 않은 만인의 롤모델. 언제나 같이 놀고 싶은 웃기는 언니이자 누나 홍투투 찐투투 경 렛츠 기리. 이렇게 웰컴 멘트 좀 하고 있습니다. 누나. 진짜 밤에 이래도 돼요? 처음에 저도 조금 당혹스러웠는데요.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자료 조사를 꽤나 꼼꼼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누나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보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했는데 혹시 좀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괜찮네요. 네, 조사를 많이 하셨어요. 누나가 생각하던 밤 라디오 느낌이 좀 아니라서 좀 당혹스러우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밤 분위기는 저 혼자 이제 대타할 때 물씬 제가 또 풍길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5년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잠깐만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발리클럽에서 놀라운 춤 사위를 보여주신 홍진경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 누나 그 인별그램에 춤들이 느낌이 굉장히 있던데요. 있지. 봤습니다. 있죠. 네, 확실히 근데 이게 마냥 이렇게 진짜 무슨 웃긴 느낌이 아니고 춤에 확실히 누나만의 이 느낌이 확 있어요. 소울이.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안무를 외워서 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쵸. 근데 그냥 필대로 추라 필대로. 그러면 아주 막은 아닌 것 같아. 맞아. 예. 확실히 그 리듬을 타는 게 느껴져. 예. 그래서 좀 감명 깊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좀 볼 줄 아시네요. 네. 다음 주 화요일 저희 얘기해야겠죠. 1월 20일에 솔로 지옥 시즌 5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뭐 예고편 나왔고 반응 굉장히 뜨거운데 시즌 5 뭐 관전 포인트 하나만 얘기하고 갈까요? 저는 이제 요번에 어때라고 많이들 물어보실 때 네. 역대급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쵸. 이게 괜히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얘기가 맞아. 아니라 저는 좀 솔직한 사람이라 맞아요. 이번엔 좀 별로야 그냥 그래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번 시즌 5는 진짜 저희가 기대가 너무 돼요. 저희끼리도 정말 얘기 많이 네. 했죠. 너무 기대된다고. 그래서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하는 규현 씨나 한혜 씨마저도 정말 험한 말들 많이 나왔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번에는 좀 그렇게 되더라. 진짜 이번에 진짜 좀 걱정돼요. 역대급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아 정말. 네. 여기까지. 음. 일단 뭐 자극적이고 네. 또 해외 나갈 때마다 사실 누나 또 솔로지옥 인기를 또 톡톡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지옥을 보는 이제 외국인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요. 그렇죠. 한혜 씨도 느끼지 않아요? 저도 네. 제가 느꼈던 거는 네. 제가 작년 4월에 그 미국 LA 갔는데 네네네. 디즈니랜드에서 네. 저를 알아보실 때 솔로지옥으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외국인이. 외국인이. 그러니까. 그걸 너무 놀랐어요. 사실 저도. 전 한류 스타도 아니고 이러니까. 근데 미국도 미국인데 네. 일본에서 솔로지옥이 엄청 뜬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 네? 일본 인기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죠 뭐. 광고 듣고 입으로 진행 특이하네. 돌아오겠습니다.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 레프 톨스토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 가주오 이식으로 남아있는 나날을 탐독한 우리 독서왕입니다. 홍진경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 일단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예사롭지 않은 책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책 저도 좋아하는데 좀 사는 거에 비해 좀 안 읽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걸 적독가라고 한대요. 사기만 하고. 저 적독가로 유명한데 요즘 일단은 사는 것도 일단 중요하잖아요. 책을. 산다는 것 자체가 뭐 맞습니다. 관심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살만한 좀 책 좀 추천해 주시면은 네. 한번 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진짜 좀 여러 번 저는 그냥 한 권의 책을 집중해서 한 번 읽고 정말 좋은 책은 안 버리고 놔뒀다가 한 몇 년 뒤에 다시 꺼내 읽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네. 나이 드는 거에 따라 또 다르게 느껴지죠. 다른 네. 의미로 다가오니까. 네. 근데 이 책은 처음으로 정말 연달아서 여러 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릭 루빈의 릭 루빈 창조적 행위. 창조적 행위. 네. 제가 아는 릭 루빈일까요? 그 음악 하시는? 그렇죠. 그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듀서인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같이 뭔가 음악을 만든다거나 네.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이런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정말 교과서적인 책이에요. 바이블처럼 읽어야 되는 책이고 네네. 나는 내가 아티스트가 아닌데 난 예술가가 아닌데 네. 나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이 책은.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 나 그냥 공무원이야, 직장인이야. 네네. 그렇지만 어찌 됐건 나 역시도 인생이라는 내 무대를 채우는 창조자다. 내 인생의 창조자다. 창조자고 나도. 뭐 연기자일 수도 그리고 있고. 뭔가를 나도 계속해서 창조해내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아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창조적인 네. 뭐였죠? 창조적인 행위. 창조적인 행위. 창조적 행위. 창조적 행위. 이거 사실 뭐 약간 가볍다면 가볍고 또 무겁다 무겁게 질문을 드렸는데 네네. 너무 진심을 다해 누나가 답변을 해주시니까 네. 진짜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릭 루빈을 너무 존경해서 네. 제가 빈지노 씨한테도 DM을 보냈어요. 별로 네. 친하지도 않은데 네네. 이 책 꼭 봐야 된다고. 네네네. 그랬더니
빈진우 씨가 자식 이름이 루빈 아니에요? 제 아들 이름이 루빈이에요. 이러고 그래서 릭루빈을 너무 존경해서 임루빈이잖아요. 이름도 자기 아들 이름도 루빈으로 했대요. 오, 진짜? 내가 이 그게 책을 그 또 루빈이었구나. 보다가 너무 네. 지디 생각이 나는 거야. 네. 지디가 꼭 봐야 돼. 내가 네, 봤을 때. 네, 그래서 네. 지디한테도 DM을 보냈어. 아이고 세상에. 지디님, 릭루빈 이 책 꼭 보셔야 돼요. 네네. 제가 바쁘실 테니까 밑줄 좀 쳐가지고 좋은 부분 새우편에 보낼게요 했더니 새우편에 보낼게요. 역시나 지디님도 네. 이 아저씨 짱이죠 하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티스트들이. 대해서. 알고 있죠. 네. 저도 전설적인 프로듀서인 건 알고 맞아요. 있었지만. 근데 이분의 책을 좀 꼭 봐야 돼. 그럼 네. 저는 더 와닿는 게 제가 또 한때는 음악 활동 열심히 하다가 네네. 요새 좀 네.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나는 그렇게 좀 되게 아티스틱한 사람 못 되는 것 같다. 꽤나 어. 나는 좀 그냥 현실에 좀 마주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을 받았는데 네. 누나가 말씀해주신 걸 네. 들으니까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이런 내 인생의 창조자인데. 창조자가 될 수 네. 있는데 꼭 답은 그게 음악이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뭐 지금 활발하게 아티스트 활동을 하는 분이나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진 분이나 네. 아니면 난 아닌 것 같아라고 흔들리는 분들이나 네. 누구에게나 영감을 줄 수 있는 책이에요. 올해 제가 책 4권 읽기로 했거든요. 예. 누나 분기 청취율 조사 기간이랑 똑같이 네네. 거기에 한 권 무조건 넣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읽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세상에. 아니 또 9171님께서 네. 모든 창조자분들께 DM 하셨구나. 영감을 주셨네요. 진짜. 아니 진심으로 이분들이 읽었으면 하는 왜냐면 네. 그분들이 창조해내는 작품 때문에 우리 모두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보물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은 보여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고 좀 그래요. 저는 너무 아티스트들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글은 좀 같이 읽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좀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의미입니다. 네. 우리 치타 여사님께서 진경 언니 갑자기 박학다식하고 유식해 보여요. 저도 읽어볼게요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홍며들었어요. 홍며들었고 지금 굉장히 누나의 그런 골저스한 말투에 지금 감겨 계시거든요. 진짜 저도 홀린 듯이 지금 책을 꼭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홍진경 씨에게 궁금한 질문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실 곳은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인데 이거 물어보고 가야겠다. 홍진경 씨가 했던 말 중에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유명합니다. 어떤 얘기였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매 순간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근데 뭔가 좀 글을 읽으면서 조금 깊게 사유를 하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더라고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매 순간.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선택이 인생에 달하면 그 선택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독서가 하나다. 예, 물론 뭐 독서만이 길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와중에는 뭐 경험을 많이 하는 거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찌 됐건 독서도 간접 경험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는 요즘은 그런 생각 들어요. 꼭 책을 읽을 필요가 있나 근데 책 중에서도 굉장히 그지 같은 것들 많거든요. 네. 이거 너무 종이 아깝다. 왜 이런 그럴 수 책을 있죠. 왜 만들었지 싶은 막 화가 나는 책도 있고. 모든 문화가 그렇죠. 그리고 영상 중에서도 너무 좋은 영상들이 많아서 꼭 책을 읽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 그게 영상이든 뭐 책이든 우리가 뭔가 영감을 받고 깊게 사유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괜찮다. 어떤 결국에는 매체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어떤 매체를 또 그 알아볼 라디오가 때 됐건 라디오가 됐건 맞아요. 유튜브가 됐건 맞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사색하고 네. 좀 진지하게 바라보는 시간만 있다면 모든 게 좀 유의미할 수 있다라는 그쵸.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또 한키라가 또 그런 게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드리고 감사하니까 오늘 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톡스앰플 코스메틱에서 히알루론 부스팅 앰플, 대체불가 인사대학 경인여자대학교에서 블루투스 미러 스피커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놀라운 음색과 라이브로 KBS 쿨 FM의 파장을 일으킨 홍진경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KBS 쿨 FM 유튜브 채널에 박제된 영상 중에 지금 대단한 지금 화제인 3가지가 있습니다. 1번 미스터 라디오 2주년 축하 무대 총 맞은 것처럼 라이브. 구멍난 가슴을 우리 좀 많이 슬프신 느낌.
너무 웃겨가지고 이날. 매력적인 좀 이렇게 웃음에서 오는 가성과 진성을 넘나드는 이런 느낌의 1번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는데. 웃음이 터졌었어요. 네. 빠르게 2번 한번 넘어볼게요. 네네. 라디오쇼 박명수 선배님과 그대 안에 블루 듀엣 라이브. 우리의 만남 어둠은 사라지네. 세상에. 이것도 매력적입니다. 이 뭔가 좀 박명수 선배님과 또 음색과 어울려서 네. 이렇게 꿋꿋이 나아가는 느낌의. 예. 오빠가 많이 리드를 잘 해주셨어요. 또 따라갔던 네. 라이브였고 세 번째 라이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젊은 멈출 수가 멈춰주세요. 왜냐면 저는 제발 멈춰달래. 너무 매력적인 라이브 영상이었고 저는 사실 여기 낯설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누나 예전에 집에 가서 옛날에 맞아. 맛있는 거 한번 먹었을 때도 맞아. 누나가 살짝 흥이 오르시면은 꼭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도 우리 노래 진짜 많이 불렀지. 노래 진짜 많이 불렀어. 집에서 노래방 기계 렌트해갖고 갖다 놓고 33만 원 주고 뽕 뽑았죠. 그리고 누나는 네. 노래 부를 때마다 거기에 또 어쨌든 집중을 해가지고 감성을 넣어서 노래 부르시고. 근데 좀 궁금한 게 이렇게 굳이 항상 라디오에서 라이브 고집하시는 이유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좋아해서. 네. 오늘도 라이브 안 되죠? 오늘 돼요? 오늘 하려면 하는데 한국 해? 한곡? 아니 진짜 나중에 뭐 시간 보고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 저희 바로 준비해드릴 수 하고 있습니다.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한 1주년 되거나 뭐 나중에 뭐 진짜 좋은 일 있을 때 부탁 한번 드려보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땡겨주시면은 뭐 미룰 거 뭐 있어요? 네, 이 음성으로 1주년 때 쓸게요. 네네네.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걸로 뭐 로고송 같은 거 만들어도 되고. 알겠습니다. 네. 로고송은 한번 고민해 볼게요. 너무 감사하지만 네. 자존심 상해. 라이브로 로고를 가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네네. 그건 좀 양해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미스터 라디오 당시에 제작진이 원키로 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네. 원키, 투키도 있나요? 되물어보셨고 저도 이거 짤로 본 것 같은데 저 지금도 원키가 뭔지 모르겠어요. 원래키 원래키. 원래키. 그런 걸 왜 줄여? 그냥 그러니까. 원래키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별걸 다 줄여 요즘 아유, 사람들. 정말 진짜. 못됐다. 굳이 다 줄여가지고 헷갈리게 아유. 만들고 네. 투키 매력적입니다. 네. 왜 투키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때? 난 원키가 뭔 줄 몰라서 몰라서? 원키, 투키, 쓰리키 뭐 있는 줄 알았어. 너무 웃기네요. 그리고 누나가 뭐 원키 투키는 모르지만 사실 가수 활동도 옴싹옴싹 하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처음 한 사실인데 네네. 94년에 네. 4인조 혼성 가수 에다호로 정규 앨범을 네. 지금 생각해 내셨어요? 보면은 이상한 짓들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에다호. 예. 누나 데뷔가 이거 전이죠? 그냥 아니 93년도에 93년도 그 예. 후년도에 네, 뭔가 이제 그 다듬어진 인생을 살기까지 네. 굉장히 정제되지 않은 시간들이었고요. 음, 예, 그 시간들을 지금 돌이켜 보면 왜 그랬지? 데뷔 2년 차니까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세상에. 예. 그래서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데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타이틀곡 제목이 초콜릿 같은 너. 네네. 였는데 그때 대단한 또 윤일상 씨가 맞아요. 작사 작곡을 또 하셨고 맞아요. 혹시 파트 기억나십니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너에게 말했지. 뭐 그런 노래였어요. 랩인데도 목소리 좀 떨림이 있네요. 이렇게 좀 저는 이게 가수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빼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이 용기. 아직까지도 가사를 기억하시고. 네, 근데 저는 되게 편해요, 사는 게. 왜냐면 네.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기대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네네. 뭐 노래면 노래, 음악 뭐 지식이면 지식, 별로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기대치가 없으니까 되게 저는 편하게 살아요. 그냥 막 불러요. 왜냐면 그래도 욕을 안 먹어. 왜냐면 기대를 안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다. 지식도 네. 뭐 모른다 그래도 네. 욕을 안 먹어.
워낙에 무식한 캐릭터니까. 근데 그러다가 뭔가 조금 아는 척하잖아. 네. 되게 있어 보인다. 나는 그래서 오늘... 캐릭터를 잘 잡아야 돼. 근데 저는 워낙에 바닥 포지션이라 되게 편해요. 부담이 없어. 아니 사실 저도 아까 네. 링루빈 얘기하실 때 조금 감동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그런 거 하나 던져주면 사람들이 되게 있어 보인다고 그러잖아. 알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지식인 컨셉이면 좀만 무식해도 실망하는데 오류가 있으면 막 공격하고. 근데 워낙에 무식력 컨셉이기 때문에 네. 좀 아는 얘기하면 달라 보인다 이러고 막 그래요. 누나 그러면은 이런 약간은 좀 이게 무식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식력 네네. 이런 거는 다 모두가 컨셉인가요? 아니요 저 진짜 무식해요. 정말로요. 정말로 무식. 예, 왜냐면 하시다고요? 제가 이제 의무 교육 기간이었잖아요. 네.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인가? 중학교까지? 지금은 중학교도 의무 교육으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도 의무 교육인가 예. 요새는?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의무 교육까지만 받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음. 학교 생활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활동하느라 진짜 또. 기본 지식이 많이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거를 또 어쨌든 찐천재로 또 네, 이렇게 맞아요. 배우는 컨텐츠로 요즘 들어 좀 배우시고. 배우고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려웠던 것들이 음. 나이 들어서 배우니까 되게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수학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머리가 좀 늦게 트인 케이스인 것 같고 저 공부라는 게 나이 들수록 내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되게 재밌게 느껴져요. 그쵸. 네,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또 느지막히도 네. 사실 공부에서 깨우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나 사실 뭐 모든 것에 진심인 또 홍진경 씨 또 음악에도 진심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정식 발표한 곡들 들으면서 토크 나누는 시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또 홍진경의 책 털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거 일단 뭐 진행하기 전에 네. 갑작스럽게 라이브 아까 하고 갈까요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네네. 오늘 뭐 갑자기 좀 떠오르는 곡 같은 거 좀 있으실까요? 저희가 준비할 시간도 조금 필요해서 네. 저는 이은미 마치 아니, 준비하듯이 이은미가 아니야. 이은미 아니고 장필순. 장필순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너무 즉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작진이 빠르게 좀 준비를 네.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준비된 코너부터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거리를 지나가다 이런 곡 있었군요. 2008년에 발표한 홍진경 씨 자작곡입니다. 네. 아남동. 네.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곡을 만들게 된 계기는 뭐냐면 제가 당시에 알렉스 씨랑 되게 친했어요. 알렉스 씨요? 네, 클래식화의 아, 알렉스 씨. 근데 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알렉스 따라 플렉서스라는 레이블에 소속이 된 거예요. 근데 같은 회사 소속이 되셨군요. 근데 거기는 예능인이 아예 없어요. 당시에 WN 웨일, 어반자카파, 뭐 이런 음악하는 사람들 클래식화이 있던 회사인데 거기 이제 김병찬 대표님이 제가 이제 들어오니까 우리 회사에서 뭔가 있으려면 작곡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제가 WNL 오빠들한테 작곡을 배우고 집에서 미디를 배우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미디까지? 네, 그러면서 오빠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서 제가 이거 작사 작곡을 했고 오빠들이 이제 편곡해 주셔서 이런 곡들을 한 몇 개 나왔어요. 제가 플럭서스에 있을 때 재미로. 아니 그러면은 막 홍진경 씨가 막 내가 음악을 너무 만들고 싶어 쪼른 게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여기는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니까 작곡할 줄 알아야 돼 하고 아니 그건 아니고 저도 음반 내고 싶어요 그랬더니 남의 곡 받는 건 정말 의미가 없다. 만약에 만들고 싶으면 네가 배워서 네가 작곡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셔서 그럼 제가 배워볼게요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였어요. 아 누나 네. 아티스트 맞았네요. 아니, 링루빈. 근데 대다수의 편곡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아시다시피 그래서 WN 웨일의 재원이 오빠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죠. 아니 네. 또 가사하고 멜로디가 주는 게 사실 힘이 크죠. 네. 그리고 또 음원 사이트에 어느 누리꾼이 내 미니홈피의 BGM이었던 노래라고 이 노래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또 미니홈피 시절에 또 직접 쓰신 에세이 같은 것들도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네, 그때 쓰신 글 하나 저희가 긁어왔거든요. 하지 마세요. 그런 아니요, 거 하지 마세요. 낭독 좀 부탁드리려고. 죽을 것 같아요. 낭독 부탁. 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니요. 부끄러워요.
이게 2000 그러면 시기만 알려주세요. 모르겠어요. 이게 시기 잘 모르겠고. 이때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정제되지 않은 나날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구나. 근데 나쁘지 않은데. 너무 부끄러우시면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이거 뭐랄까 조금 본인의 감상을 조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문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내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준단 말입니까? 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거와 연결되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거 한 줄 읽을 거면 안 읽는 게 낫지 않았어? 뭐야? 다 읽든지 이거 하나 뭐야? 내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준단 말입니까? 뭐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제가 너무 나 진짜 눈에 밟혀가지고 이 문장이 너무 실망스러워하네. 죄송합니다. 그냥 밥 먹는 사람처럼 제가 얘기를 했네요. 그렇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예. 이 글과 연결되는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 몇 년 전에 40대 들어서면서 비로소 나를 아끼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요즘은 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 좀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멘트를 했던 기억이 없고요. 저는 40대 들어서면서부터 나를 아끼게 된 게 아니라 네. 어렸을 때부터 나를 아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아끼셨을 때도 사실 원래 처음부터 저를 아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터뷰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은 잘 안 나시고. 네네네. 그럼 사실 분명한 거는 제가 40대뿐만 아니라 10대 시절에서부터 꾸준히 나를 아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때를 아꼈을 때 본인을 아꼈을 때도 혼성 가수 에다오도 데뷔를 했었던 거고 미니홈피 글도 쓰셨던 거니까 네. 자랑스러워 해주세요. 글도. 뭐 제가 지나온 발자취니까 다 저의 모습이겠지만 자랑스러울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어쨌든 스스로 나도 나를 아끼지만 아끼지만 자랑스럽고 부끄럽고 이런 모습들 다 있어요. 그렇죠. 예. 사람은 모든 게 다 네. 가지고 있는 거니까. 혹시 아직 그 팔체질 한의원 다니십니까? 제가 네. 너무 홍보를 해놔가지고 네. 제가 예약이 안 돼요. 팔체질. 이제 내가 아이고. 아끼는 곳은 소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음식점이고 아껴주는 뭐고. 맞아. 진짜 예약이 안 돼요.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예. 진짜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데는 예. 아껴둬야 된다. 맞아요. 한 90%, 80% 좋아하는 데를 제가 소개해야 되고. 어리석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끼지만 못 간다는 말씀 들으셨고 이어서 김광진 씨랑 부른 그대에게 가는 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들 음원 사이트에서 들어주시고 다음 트랙 Shut Up 한번 들어볼까요? Introducing the Unleashed. 요거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KBS 언니들의 슬램덩크에서 진행됐던 걸그룹 프로젝트 언니스 데뷔곡입니다. Shut Up. 이때 음원 차트 1위 소식을 듣고 또 오열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오열 안 했는데. 진짜 어디서 이런 이 자료 어디 다른 멤버분들 아니에요? 그런가? 저는 누나는 전혀 안 오셨어요? 예, 저는 이제 연습하다가 진영이 오빠한테 혼날 때 제가 서러워서. 이제 울다가 웃는 짤이 좀 유명하긴 하죠. 근데 제가 1위 했다고 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뭐 대부분 기억이 안 나시는데 네. 또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는 네네네. 거고. 특히 또 이 홍진경 씨 파트가 킬링 파트로 화제였잖아요. 요거 또 언니스 셔럽 댓글 모음이 조회수 230만 뷰. 까지 됐는데 네네. 실례가 안 된다면 오랜만에 이거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 이제 와서 이래 이젠 그 입 좀 샷. 나 진짜 노래는 안 된다. 갑자기 아까 뭐야 트로트였어 뭐였어? 구수했잖아 중간에. 청량하게 나왔어요. 청량하게 그래요? 나왔는데 셔츠에서 조금 망설이다 보니. 이때 뭐 매력적인 라이브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때 뮤뱅 무대를 앞두고 무대 망치면 이민 가야지라는 각오로 치열하게 연습했다고 들었어요. 워낙에 전국의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던 무대라 나 때문에 이 무대를 망친다면
정말 너무 지구명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어서 되게 네. 부담스러웠던 무대였어요. 네. 누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네. 기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네네. 언니들의 슬램덩크 언니스 음원 차트 1위에 홍진경 새벽 오열이라는 기사가 울었나 봐요. 죄송해요. 네, 울었나 오래된 봐요. 일이고 예, 여기 거의 이제 한 오래전이에요. 10년 됐죠? 오래전이에요. 네, 그리고 오래전 그날 일이고. 새벽에 내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뭐가 중요해요 지금. 한 개도 안 중요해요. 예. 누군가에게 또 중요한 또 기사까지 났으니까 네. 또 이런 사실이 있었다 정도만 네.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도라이버 멤버들과 혼성 그룹 언밸런스 했을 때 또 작곡가 라도 씨가 홍진경은 한국의 샘 스미스다라고 극찬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샘 스미스 같았을까요? 뭔가 이제 뭐 의상적인 부분들 그리고 좀 퍼포먼스 뭐 화려한 장신구 뭐 이런 것들이 좀 샘 스미스 같았나? 예. 모르죠 저는. 저희 왜 저한테 샘 스미스? 어떤 이유에선지는 예. 물어보진 않았어요. 예, 물어보진 않았어요. 약간 이런 컨셉틱한 이런 네. 의상 같은 예. 거에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뭐 누나의 또 잃어버린 기억도 조금 찾고 네. 한 소절 라이브까지 있었던 네. 셔럽이었고요. 다음 곡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말은 안 해도 알 수 있잖아 서로의 기분을 우린 읽을 수가 있어 불타는 사랑 만질 순 없어도 우리 가슴 속은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Love 텔레파시 지드래곤의 음악 프로젝트 굿데이에서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부른 텔레파시 그리고 달빛 창가에서 듣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참여하기 위해서 GD 앞에서 마마 착장하고 빅뱅 메들리에 춤추면서 본인을 치열하게 또 연소하셨는데 그랬죠. 저도 방송으로 너무나 잘 봤고 네. 그리고 나서 또 인연이 시작이 되어서 음. GD 씨의 또 콘서트도 다녀오시고 또 자주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주 만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생일 파티 굉장히 프라이빗한 친구들만 초대되는 자리에 그러니까. 또 초대가 돼서 맞아. 너무 기뻤어요. 네. 진짜 DM하면 답도 잘해주시고 제 SNS에 와서 네, 좋아요. 좋아요도 가끔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그 GD 씨가 좋아요 누른 게 성지글이 되기도 하는데 네. 또 진경 누나 게시글에 좋아요도 자주 눌러주시고 맞아요. 그리고 또 GD 생일 선물로 직접 담근 파김치도 선물을 하셨는데 맞아요. 제가 예. GD 생일 선물 고르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다 가진 동생들 생선 고르기 진짜 어려운 거 알죠? 그치. 뭘 사겠어? 뭐 제가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좋은 네, 거는 다 워낙 있을 많을 거 거고.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좀 의미 있고 좀 특별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네. GD만을 위한 파김치를 담근 거죠. 그래서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파김치 선물하면서 네. 영상도 살짝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되게 좋아해 줬고. 너무 지금 네. 정말 특별한 선물인데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파김치는 아닌 거예요? 따로 담근 거예요? 따로 담궜죠 집에서. 대박이다. 네. 그러면 너무 잊을 수 없는 생일 선물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또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워낙에 또 좋은 선물도 많이 받으시니까. 근데 저 나름의 사랑과 리스펙과 정성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지드래곤 씨의 또 사랑은 또 유명하신데 또 어머님께서 지드래곤 꿈을 꾸셨는데 홍진경 씨가 그 꿈을 10만 원 주고 산이라도 또 유명하고. 아니 근데 저도 저지만 우리 엄마가 GD를 또 너무 좋아해서 그러시구나. 꿈을 꿔요. 우리 엄마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알았어 엄마 꿈꾼 거 축하해 하고 딴 얘기 하려 그러면 계속 얘기하시죠. 아직까지 생생하다고. 내 옆에 아직도 GD가 있는 것 같다고. 아이고. 저만큼이나 너무 GD를 좋아하세요. 모녀가 이렇게 다 사랑하시는구나. 예. 그때 1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좀 좋은 일 좀 있었습니까? 그럼요. 네. 뭐 정확하게 예, 뭐 어떤 정확하게 것들인지는 생각 안 나지만 아직까지 뭐 별탈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맞아. 너무 좋은 꿈이었죠. 그리고 좋은 일들 생길 때마다 이게 또 그 꿈 탓이구나 덕분이구나라고 또 그러면서 생각할 살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또 GD 씨에 대한 사랑 느낄 수 있었고 만약에 홍진경 씨를 주축으로 다시 한번 음악 프로젝트를 좀 한다면은 어떤 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지도 좀 여쭤봐 주시네요. 저는 기회가 되면 뮤지? 예. 미지 씨, 예. 뭐 유세훈 씨. UV 형님들. 예. 그런 UV 너무 음악 음악 색깔 너무 매력 있고. 잘 만들고. 예. 요즘 또 이찬혁 씨도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재밌게
뭔가 작업 같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뭔가 컨셉틱하고 재밌지만 또 음악성을 챙기는 그럼요. 또 네. 두 분 다 너무 멋있지만 네네. 또 미지 형님이 또 저희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시면은 네. 한번 미지 형님께 쓱 한번 아, 뮤지랑도 DM해요. 개인적으로 DM 친구. DM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노래 좀 더 감상하면서 홍진경의 트랙 털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누나 갑작스러운 라이브 그리고 이 시간 라이브 사실 맨정신이 좀 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뭐 준비되셨으면은 네, 준비됐어요. 준비되셨나요? 야 여느 가수보다 훨씬 낫어. 준비 과정이 필요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그러면은 기대치가 없잖아요. 네. 얼마나 부담 없어.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장필순 씨의 노래로 가볼게요. 널 위한 나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수많은 겨울들 나를 감싸 안던 너의 손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에 또다시 살아나. 그늘진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씩 오늘 같은 날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내 마음속에 조용히 저 아직 안 끝났는데 2절 왜 끊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또 1절만 듣는 때 이게 여운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네네. 마지막 찾아와줘를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웃음 짓고 계시길래 저희는 그만하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지금 끊었는데 저 개인적인 감상 좀 말씀드려도 됩니까? 누나? 네네네. 누나가 뭐 KBS 쿨 FM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좀 라이브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중에는 압도적으로 최고였습니다. 그래? 예. 뭐 사실 앞에 라이브들이 뭐 그리 좀 저에게 감동을 못 주기도 했었는데 너무 재밌었지만 근데 저 이번에 지금 노래 부르는데 저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많은 분들이 라이브 여기서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세팅된 장소로 가가지고 본인의 이제 이어폰 끼시고 이제 리허설도 좀 하시고 네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즉흥적으로 지금 음. 이게 테이블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네. 뭔가 좀 읊조리듯이 툭툭 부르는데 약간 칼라 부르니가 나무 부르는 그런 느낌으로 가봤어요. 너무 나무. 아티스틱하고 너무 느낌 있었어. 그리고 이 시간하고 너무 찰떡이었고 사실 처음에는 누나가 좀 이번에 큰 웃음 주시려나 이번에 그 관점으로 봤다가 한 소절이 지금 제가 깨져가지고 너무 즉흥 그냥 라이브 뭐 부담 없이 편하게 불러봤습니다. 네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듣고 왔고요. 네. 지금 첫 번째 문자 박근혜님한테 왔어요. 너무 편하게 부르는데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언니 멋있다. 성민님 완전 홍필순이네요. 웃음에 가려진 음색 퀸. 음색이 진짜 예쁘셔. 그리고 신정환님께서 호흡이 짧고 살짝 불안한 것 빼고 좋았어요. 제 점수는 88.0라고 이게 하셨고. 홍진경 음악의 특징이에요. 네. 호흡이 짧고 불안정하다. 예,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소유 씨보다 호흡을 조금 더 쓰시는. 네네. 호흡을 한 95 정도 쓰시는. 근데 그거에 또 매력이 있고. 장소영님께서 진경 언니 너튜브 잘 보고 있어요. 특히 란콰이펑 여자 중학교 편 너무 재밌었어요.
갑자기 이 라이브를 듣고 란카이펑 여자 중학교 교편 너튜브가 너무 재밌다. 봤어요, 뭔지? 란카이펑 봤죠. 봤어요. 아, 짜사이 고등학교 봤죠? 짜사이 고등학교. 예, 중학교는 란카이평 여자 중학교 나왔고 고등학교는 짜사이고 나왔거든요. 아, 누나가 그 도라이버에서 네, 그 맞아요. 얘기하신 거 맞죠? 쉐리 쉐리랑 가이펑 쉐리 쉐리랑 가이펑 펑펑 우리 학교 교가예요. 어디 중학교 나왔어에서 나왔던. 예. 아, 정말 이렇게 좋은 라이브 뒤에 핵폭탄 웃음을 주실 수 있는 거는 홍진경 씨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 이렇게 또 정말 다채롭고 이런저런 뭐 책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이브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놀라운 초대석 아쉽게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 방송 끝나고 KBS 쿨 FM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끝으로 좀 어떠셨는지 소감과 끝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혜라는 사람이 엄청난 매력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혜가 너무 담백해서 만날 때마다 사실 놀라고, 그리고 목소리 너무 좋고, 그리고 뭐 인성, 감성, 뭐 감각적인 것들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 시간에 참 라디오 DJ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와. 누가 한혜를 뭐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DJ 잘 찾았다. 예, 아유. 그런 생각이 들고 오래오래 이 시간에 한혜의 목소리가 KBS 쿨 네. FM에서 네.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누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누나가 또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너무 와닿고, 뭐 다만 이게 KBS 쿨 FM의 선배님인 걸 떠나서 누나가 또 사실 이런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이렇게 맞아요. 해주셔가지고 진짜 담백한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누나의 그 응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청취자들과도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보내드리면서 홍진경 씨 추천곡 한 곡 더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노래인가요? 저 요즘 쇠목 노래 많이 쇠목. 듣는데 그 중에서도 피스 온 미 피썸미. 좋아요. 추천 이유는 그냥 좋아서. 뭐 한번 들어보시면 왜 네. 추천했는지 바로 아실 거예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에 또 어울리는 노래로 네. 선곡해 주신 것 같고, 이 노래 들으면서 홍진경 씨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